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고 장 초반 국채금리는 치솟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나타난 셀 USA 현상이 재현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증시는 이내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장 초반 증시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약세로 시작했고 지난 주말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강등한 여파가 장 개장 후 하락의 빌미를 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피치와 S&P 글로벌에 이어 3대 평가사 모두로부터 AAA 등급을 잃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내 안정을 찾았고 이러한 이유는 미국의 재정 위험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안이라 상당한 충격을 줄 만한 소재는 아니었기에 실제 무디스는 등급을 강등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의 규모와 회복력 그리고 역동성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탁월한 신용 강점이 있다며 향후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무디스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모든 기관과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 이상을 특별히 지적한 것은 아니라 이러한 보고서는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일 뿐 우리가 있을 곳으로 보는 위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는 구조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19,215선까지 올라왔고 사실 미중 관세 인하가 발표된 뒤 증시는 6일 내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기관과 투자자들의 관세 불확실성은 고점을 지났고 계속 떨어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기에 여기에 미국의 소매 판매도 0.1%나 증가하면서 지금은 경제 데이터에서 보듯 아무도 아직 가파른 상승이나 텅빈 매장의 충격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증시를 이끌어온 AI 붐도 되살아나고 있어 트럼프 중동 순방에 따라 나선 엔비디아와 AMD는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같은 중동 국가에 첨단 AI 칩을 대량 판매하기로 했고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의 수출 규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를 지웠기에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같은 AI 기업들이 향후 분기 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 AI 테마는 또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기업에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최근 AI 기술주들의 반등의 이유는 첫 번째 1분기 어닝 시즌을 지나면서 빅테크의 설비 투자 계획 유지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 관련 긍정적 발언이 나와 시장은 다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고 두 번째로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돼 지난 몇 년간은 시장을 지배해온 AI 테마가 지금 관세와 경기 침체 테마로 대체가 됐지만 이러한 거시경제 역풍이 조금 잦아들자 다시 미시경제 즉 AI 관련 기업들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월에서 4월 초 사이 기관과 투자자들은 많은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갔다가 최근 나스닥이 다시 연초 대비 보합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일부 포지션을 복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AI 관련주들을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이날 2% 이상 하락해 $342까지 내려왔고 이에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70을 넘었지만 이날 하락세로 67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가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미국 소비자 업체 JD 파워가 조사한 결과 미국인들은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에도 여전히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에 JD 파워는 최근 조사에서 미국 소비자 24%는 전기차 구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지만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현격하게 줄어 그러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제는 점점 더 테슬라 이외의 대안을 찾고 있기에 테슬라 모델 Y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제는 교차 쇼핑도 할 수가 있어 그러한 기업들은 포드와 독일차 그리고 일본차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대거 만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사실상 지금은 완성체 업체들도 거의 모두 전기차를 생산하기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기에 테슬라는 여전히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지금은 모멘텀으로만 상승을 하고 있어 다가오는 6월 로보택시의 기대감으로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꾸준히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날 장 초반 $132까지 내려갔지만 이러한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135까지 올라왔고 젠슨항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국 전용으로 설계한 호퍼 H20 칩은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어 후속칩 역시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엔비디아는 또 다른 칩셋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다운그레이드로 된 H20의 새로운 파생 모델은 다가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라
다만 이러한 일정이 잠시 미뤄진다고 해도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젠슨항은 대만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고, 이러한 발언은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 팩토리 모델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동시에 AI 주가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돼 젠슨항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대만 최초의 대형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다시 AI 인프라와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구축은 시장이 다시 AI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라 덩달아 슈퍼컴퓨터에 탑재되는 NVLink 플래그의 아키텍처도 공개돼 결국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은 다가오는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한 것이 아닌 올해 연말부터 이어질 AI 성장세를 기반으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어 지금은 단순히 1분기와 2분기 실적만으로 엔비디아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번 주는 신규 실업급여 청구와 함께 S&P 글로벌의 5월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발표가 되며 이제 유통주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남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유통사인 홈디포는 오늘 밤 관세 영향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며 타겟 역시 내일 밤 지금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적나라하게 밝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은 나스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가 70까지는 올라왔지만 지금 무디스의 정책은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 이미 S&P가 지난 2011년 8월, 피치는 2023년 8월에 각각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비록 처음 S&P가 낮췄을 때 3대 신용평가사 중 처음이어서 금융시장은 크게 놀랐지만 지금은 두 번도 아닌 세 번째 현상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은 전혀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다음 주 정도가 된다면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내용은 증시에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도 상승세를 타면서 458달러까지 올라왔고 이에 아래 왼쪽에 보이는 RSI는 78까지 올라와 마소의 RSI가 8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는 다소 과열이 됐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머스크의 인공지능 AI 챗봇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한다고 밝혀 한층 똑똑해진 코딩 에이전트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소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9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해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그록3와 그록3 미니 모델을 제공한다 밝혔고 그록3는 지난 2월 공개된 xAI의 최신 AI 모델이라 머스크는 공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주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마소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애저 매출이 무려 33%가 나와 그 이후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순이익은 돈을 잘 벌고 있고 이번 실적에서 독보적으로 AI 소프트웨어 1등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에 RSI는 78까지 올라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어 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는 2% 이상 하락해 126달러까지 내려왔고 그러나 한 달 가까이 40%나 급등해 지금은 미국 기술주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군사 정부 부문 수요 증가와 함께 이번 1분기 실적이 호조가 나왔고 기관과 투자은행들은 긍정적 전망이 겹치고 있어 비록 실적 발표 이후 12% 이상 급락은 했지만 이후 반등세를 타면서 다시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팔란티어는 더욱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이유는 앞으로의 시장은 AI고 이런 AI 기업들 중 소프트웨어는 단연 팔란티어가 돋보이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팔란티어는 더욱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난주 23% 하락하며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다시 매수세가 잡혀 8.2% 상승했고 소셜미디어 기업인 레딧은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해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유전자 데이터 기업인 리제네논 파마슈티컬스는 인수 합병을 한다 밝히며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 베스앤바디웍스는 CEO가 즉시 사임할 것이라 밝혀 주가는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알리바바는 애플이 중국 내 아이폰에 알리바바의 AI를 탑재하라는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으로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에너지 기업인 TXNM은 블랙스톤 인프라 사업부에 인수되는 데 합의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7%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